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곡선을 따라 급격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그러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다시 보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망각 곡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이해하고 있던 망각 곡선에 대해 알아봅니다. 망각곡선은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사라지는 과정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여러 가지 무의미한 단어들을 만들어서 외우고 일정 시간 후 그 중에 몇 개를 기억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반복해서 에빙하우스는 기억이 처음에는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망각곡선입니다. 기억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 중에 하나죠. 망각곡선의 수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1974년 웨인 위켈그렌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형태가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A는 망각곡선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기억했다면 100%에서 시작하겠죠. T는 시간을 나타내며 D는 감쇄율이라고 합니다. 이 감쇄율이 낮으면 망각곡선이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기억이 오래 간다는 뜻이죠. 감쇄율이 높아지면 망각곡선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기억력은 이 감쇄율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쇄율을 낮추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쇄율을 어떻게 낮출까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정보에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깨어있는 동안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도 기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 까먹기 전에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쇄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식은 감쇄율과 반복 간격의 관계에 대한 식인데요. 반복 간격이 0일 때는 감쇄율이 B 플러스 M이 됩니다. 여기서 간격이 늘어나면 두 번째 항은 더 큰 수로 나누기 때문에 점점 작아집니다. 이론적으로 간격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감쇄율은 B로 수렴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단어를 애플은 사과, 애플은 사과, 애플은 사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암기법이라는 것이죠. 반복과 반복 사이에 간격을 두어 띄엄띄엄 반복해야 망각곡선이 완만해져서 기억이 오래 갑니다. 한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48개의 외국어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학생들마다 단어를 다른 방법으로 외우게 했는데요. 짧은 간격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8단어씩 묶어서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7개 봐야 처음에 봤던 단어가 다시 나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뜻을 물어봐서 맞추면 빼고요. 이렇게 8단어를 다 외우면 그 다음 8단어로 넘어갑니다. 긴 간격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48단어 모두를 한 묶음으로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단어를 47개 봐야 처음 봤던 단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간격이 훨씬 길죠. 이렇게 간격이 길면 외우기가 더 어렵고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우고 나서 이틀이 지나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간격으로 외운 학생들은 외울 때는 쉽게 외웠지만 이틀 만에 다 까먹어서 20점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긴 간격으로 외운 학생들의 점수는 50점이나 되었습니다. 간격을 늘리면 잊어버리는 것이 적다는, 다시 말해 감소율이 낮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테스트에서 틀린 단어를 다시 외우게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집단 구분 없이 단어들을 나누지 않고 한 묶음으로 외우게 했습니다. 또 이틀 후에 시험을 다시 쳤는데요. 두 집단 모두 점수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처음보다 감쇄율이 더 낮아진 것이죠. 재밌게도 처음에 외울 때 긴 간격으로 외운 학생들이 여전히 점수가 좋았습니다. 틀린 단어를 다시 외우고 이틀 지나서 또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는 거의 90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간격을 두고 다시 보면 망각곡선이 점점 평탄해져서 잘 까먹지 않게 됩니다. 즉, 흔히들 오해하듯이 복습은 까먹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까먹을 때쯤 천천히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틀만 해도 10점쯤 까먹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까먹겠죠. 한 달 뒤에 다시 시험을 쳐보면 또 60점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틀 만에 50점까지 떨어지던 것과 비교할 때 망각 속도가 매우 느려진 것이죠. 이 실험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처음 외울 때 한 번 맞춘 단어는 빼고 외우는데요. 좀 더 철저히 외우기 위해서 3번 맞출 때까지 외우게 했습니다.
이틀 뒤 시험을 보면 처음에 철저하게 외우니까 확실히 더 잘 기억하죠. 그런데 어차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한 번에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요. 계속 다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보는 간격도 늘려보면 어떠냐? 이 논문에서는 그것도 해봤는데요. 처음 외운 다음에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또 시험을 보고 틀린 것을 외우고 시험 보고 틀린 것을 외웠습니다. 자, 보시면 점수가 이틀 간격으로 다시 볼 때보다 잘 안 오르죠. 이틀마다 다시 볼 때는 세 번째에 90점까지 올랐거든요. 지금은 8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 뒤에 시험을 봤을 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이틀 간격으로 다시 봤을 때는 한 달 뒤에 60점까지 점수가 떨어졌었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봤을 때는 한 달 뒤에도 70점에서 버팁니다. 망각 곡선이 훨씬 완만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시험을 쳐야 한다면 짧은 간격으로 보고 또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기억이 빨리 강해질 테니까요. 그 대신 시험이 끝나면 싹 잊어버릴 겁니다. 기억을 오래 하고 싶으시면 간격을 길게 두고 가끔씩 다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천천히 외워지겠죠. 그러면 왜 간격을 두는 것이 감쇄율에 영향을 줄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첫째로는 너무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면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사과, 애플은 사과, 애플은 사과 이러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맥락의 다양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기억할 때 그 정보 자체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함께 기억합니다. 단어를 외우면 같이 외운 단어를 외울 때 했던 생각, 심지어 그때의 기분이나 장소, 몸의 컨디션까지 함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들은 기억을 떠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분 한번 나빠지면 예전에 기분 나빴던 것도 다 기억나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맥락에서 기억을 해야 떠올릴 때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맥락에서 그 기억을 떠올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반복과 반복 사이에 간격을 띄우면 그 사이에 맥락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잘 떠오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건데요. 어렵게 떠올린 기억이 더 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접하면 우리의 뇌에 흔적이 남는데요. 그 정보를 기억해서 떠올리면 이 흔적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기억을 힘들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기억 흔적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무거운 걸 힘들게 들어야 근육이 세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그냥 여러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읽더라도 시험을 치거나 남에게 내용을 설명해주면 기억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간격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간격이 길어지면 이전에 봤던 기억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억 흔적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빙하우스가 망각 곡선을 발표한 것이 벌써 140년 전인데요. 그동안 기억과 망각에 대해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